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6장 10절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드디어 평가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설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설계란 것은 신축 구조물, 평가란 것은 이미 건설된 기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성능 기반 설계와 내진 성능 평가, 설계와 평가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가에서 널리 쓰이는 어, 정적 비선형 해석 방법인 비선형 정적 방법인 푸시오버 역량 스펙트럼법 혹은 능력 스펙트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CSM을 대해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푸시오버 해석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선형 정적 해석, 정적 비선형 해석인 변이계수법, 그 다음에 건축에서 어, 도입된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교육구조물 같은 경우 있어서 선형 해석 평가 방법, 그 다음에 M계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제일 1절은 성능 기반 설계와 성능 평가입니다. 둘 다 성능이고요. 둘 다 성능인데 하나는 설계고 하나는 평가입니다. 일단 성능 기반 설계란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퍼포먼스 베이스드 디자인 PBD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 지진에 대해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지진 하중에 의해 파괴 메커니즘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해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개발되었다. 라고 해서 이게 내진 설계 기준 중에서 성능 기반 설계 기준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구조물이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를 견디는 것 이외에 적절한 연성, 유연성을 갖도록 하여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솟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는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손상을 입지 않고, 즉 작은 지진이라는 것은 기능 수행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성에 손상을 입지 않고, 규모가 큰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고 혹은 뭐 인명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붕괴 방지 수준인 다중 성능, 첫 번째 성능 기능 수행 수준, 두 번째 성능 붕괴 방지 수준이라는 다중 성능을 충족하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성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퍼포먼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진 발생지 구조물이 손상은 입지만은 붕괴는 허용하지 않는 설계 개념은 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경우에 강한 지진을 받을 경우에 구조물의 대부분의 변형 에너지가 소송 힌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송 변형이 진행되면서 뭐 강도란 것은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최대점을 강도라 부르는데요. 부재의 강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재가 어떤 특정 강도의 항복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로 계속 에너지, 요 밑에 면적이 에너지잖아요. 소송 힌지가 발생되어서 에너지를 계속 솟아나도록, 여기 밑에 면적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솟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이런 걸로 통해서 구조물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조물 전체가 갑작스러운 강도의 저하 없이 소성 변형이 진행되어서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서 구조물이 붕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건 두 번째 붕괴 방지 수준이죠. 기능 수행 수준은 우리가 뭐 응력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강도를 체크하든지 할 수 있고요. 붕괴 방지 수준은 소성 힌지를 통해 가지고 비선형 영역에서의 에너지 소상과 에너지 흡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일반 내진 설계에서는 우리가 비선형 해석을 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응답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을 선형 탄성체로 가정을 하고요. 5% 감쇄비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서 여기서 어, 지진력을 구했고요. 설계 지진력을 구했고, 그러면 비선형성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응답 수정계수 혹은 반응 수정계수 R을 사용해서요. 지진력 자체를 지진력 V 값을 자체를 R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감을 시킨 후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력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부재를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기존에 비선 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응답 수정 계수를 도입을 했다. 그러하지만은 모든 해석은 선형 탄성 영역에서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응답 수정 계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탄성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흡수 능력을 직접적으로 비선형성을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고린 게 아니라 선형 선형 탄성 해석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고려한 하중만 팍 줄여준 거죠. 앞에서 응답 스펙트럼, 응답 수정계수, 반응 수정계수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사용한 내진 설계는 일반적인 내진 설계, 성능 내진 설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내진 설계는 지진 하중을 주요 설계 변수로 해가지고 지진 하중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함으로 이제 사실은 그 줄여진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력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강도 설계법 이나 다름없죠. 강도 설계법, 즉 하중 기반 설계라고 하며 비선형 동적 해석에 비해서 선형 탄성 해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 내진 설계에 비해서 성능 기반 설계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예상되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지진 하중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지진 하중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이 지진 하중에 의해서 어, 그 에너지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붕괴가 되는 거는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가정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어, 거기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해석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고 지진 에너지의 흡수 정도에 따라서 구조물이 거동이 다르니까 구조물이 파괴될 때까지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P 델타 커브를 봤을 때 구조물이 해서 파괴될 때까지 파괴되는 성장까지 어떻게 하는지 이게 P고 델타 M으로 좀 전에 하중 기반 설계는 이게 강도가 얼마큼 나왔느냐 초과했느냐 요 하중 관점에서 봤지만은 현재 성능 기반 설계는 변이 관점에서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 이게 기능 수행 수준, 붕괴 방지 수준 혹은 라이프 세이프티, 인명 안전 이런 걸로 변이 기준으로 변이의 X축, 변이 축에서 주로 보기 때문에 변이 기반 설계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피마에 나온 건가요? 여튼 구조물의 지반 운동의 수준, 지반 운동 구조물의 70년 빈도, 뭐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2500년 빈도에 대해서 각각 성능 수준이 구조물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구조물, 뭐 중요한 구조물 혹은 기본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성능 수준들 혹은 기능 수행 수준, 붕괴 방지 수준, 인명 안전, 즉시 복구 수준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 인명 안전에 대해서는 한 1000년 정도 혹은 1000년에 2500년에 3분의 2 정도의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지어야 된다. 붕괴가 되지 않게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인명 안전, 그 다음에 붕괴 방지는 뭐 2500년에 대해서 붕괴가 방지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이것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 어떻게 그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요. 이 밑에 보면은 P 델타 커브에서 하중과 변이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구조물 자체의 거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변이를 이렇게 탄성 영역 내에서의 그거는 오퍼레이팅 기능 수행 수준,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붕괴가 되기 전 이거는 한계 상태가 붕괴 방지, 요거는 인명 안전 해서 변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이 기반 성능 기반 설계는 변이 기반 설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 변이 기준을 다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 구조물하고 이제 일반 구조물에서 보면은 서로 요 하중과 변이 관계 혹은 전단력과 변이 관계 요 아래쪽이 에너지 흡수 능력인데요. 에너지 흡수 능력이 중요 구조물이 훨씬 더 크고 더 큰 하중, 지진 하중을 견딜 수가 있고 변이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더 크게 넓기 만약에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은 요 주홍색을 황색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에너지 흡수력 능력을 늘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진의 크기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요걸 성능 곡선이라 부릅니다. P 델타 하중이 줬을 때 요거는 구조물의 성능 곡선, 성능에 따라서 밑에 한계 상태를 하나하나씩 정해준 거죠. 자, 두 번째 세션은 구조 설계와 성능 평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란 것은 신축 구조물의 구조 설계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 성능 평가는 기존 구조물의 성능 평가입니다. 신축과 기존. 예. 그리고 여기서 일반이란 것은 이제 성능 설계를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을 주로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평가와 설계라는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구조 설계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부재만을, 왜냐면 그게 디테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은 실외기가 들어가 있을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실제하지 않는, 지금 아직 지어지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 주요 뼈대만을 대상으로 구조 해석을 수행합니다. 네, 뼈대에다가 하중들을 가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하중과 재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 하중에는 하중 개수를 곱해서 증가시켜 주고요. 1보다 큰 값이죠. 그 다음에 부재의 영양, 캐퍼, 강도에서는 강도 감소 개수를 통해서 감소시켜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성능 평가는 구조 설계가 설계 도면에 근거해서 해석 모델을 작성하는 반면에 성능 평가는 실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면 외에도 실제의 치수, 실제 재료 물성시, 그 다음 실제의 하중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주요한 구조 부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했던 뭐 조족벽 혹은 뭐 기타 다른 것들 설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모든 부재를 해석에 포함시켜 가능하면은 실제하고 가깝게 이미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해석에 포함시켜서 구조물의 실제 거동을 근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혹은 강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거의 소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쓰기 때문에 하중 개수와 강도 감소 개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사용할 수도 있죠. 뭐 작은 값들. 자, 또 다른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성능 기반 내진 성능 평가와 일반 내진 설계, 성능 내진 설계가 아니라 예, 성능 설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내진 설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비선형 고동을
혹은 이에 따른 에너지 소상 능력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구조물별, 구조 형식별 에너지 소상 능력을 미리 가정해가지고 해당 구조 시스템의 반응 수정 계수를 선택해서 사용해서 지진 하중을 감소시킨 다음에 선형 탄성 해석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중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 시스템이 뭐니까 반응 수정 계수를 얼마를 써야 된다. 설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선형 에너지 소산을 고려하는데 성능 기반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실제 지진력을 사용해서 비선형 거동을 다 하겠죠. 큰 지진이 들어오니까 지진력을 줄여주지 않았으니까. 앞에서는 지진력을 R값으로 줄여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줄여주지 않은 지진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구조물의 에너지 소산 능력과 하중 재분배 효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렇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구조 해석을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선형 해석으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는 비선형 해석을 해야 되고 요거는 선형 해석을 해야 된다입니다. 또한 일반 내진 설계에서는 설계자가 선택한 거기 R값 반응 수정 계수를 가지고 변형 능력을 바탕을 R값을 가지고 지진 하중을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저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저거는 철골 구조물에 따라서 R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진 하중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 하지만은 성능 기반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실제 하중을 사용하고 지진 하중의 크기를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진 하중이 구조물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뭐 R값을 쓰지 않으니까요. 지진력 저항 시스템 상관없이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지진 하중은 동일하다입니다. 또한 내진 성능 기반 내진 성능 평가는 구조 해석을 통해서 구해진 부재력과 변형량을 부담할 수 있는지, 얘가 부담할 수 있는지 파괴되는지 파괴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부재 상태에 따라서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예, 에, 또는 파괴 모드에 따라서 다른데요. 혹은 변형 지배 혹은 힘 지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변형 지배인 경우는 기대 강도를 사용하고요. 같은 강도를 사용한다 그래도 힘 지배인 경우는 공칭 강도를 사용합니다. 예, 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진 성능 평가하고 신축에 관련된 내진 설계는 다르므로 그 절차와 방법도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서 플로우 차트로서 나타내는데요. 구조 설계와 내진 성능 평가의 절차 비교입니다. 둘 다 DC, 캐퍼가 디맨드보다 커야 된다. 요구 성능이 자기 소요가 자기 영향이 소요보다 커야 된다. 라고 둘 다 이건 같습니다. 하지만은 내진 설계는 그게 작다. 소요보다 캐퍼가 작다 그러면 부재를 다시 설계합니다. 예, 단면을 다시 설계해서 들어오고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내진 설계고요. 밑에는 성능 평가인데요. 성능 평가인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 부재를 다시 설계할 수 없으니까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진 보강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단면이라든가 하중은 가정이라든가 하중 거기 기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성능 평가는 왜냐하면 이미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실측한 형상과 실측한 재료 물성치와 가능하면은 줄이지 않은 지진 하중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디맨드와 캐패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소요와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치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가정된
치수, 도면에 나온 치수만을 사용해서 모델링 하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 디맨드가 캐퍼시티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단면을 재가정해야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성능 평가에서는 그 단면을 재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진 보강을 해야 된다. 내진 성능 평가 절차입니다. 이거는 미국 ASCE 41, 그래서 기존 건물의 평가와 보수에 관련된 기준이고요. 미국 기준이고 미국 토목학회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보면은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선별 스크리닝 하는 거, 예비 평가, 그다음에 이게 간단하게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정밀 평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짬 나실 때 이걸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은 왼쪽 거는 건축물, 오른쪽 거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나온 건데 보면은 내진 성능 평가를 이해해야 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재료 강도를 결정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현장 실측 자료를 써야 되는 거고 지진에 대해서는 이게 성능 목표, 이게 어떠한 구조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진을 큰 걸 써야 되느냐, 작은 걸 써야 되느냐, 구조 해석에서 이러한 계측된 실질적인 모델링에 쓰이는 거, 하중은 구조물이 얼마큼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지진 하중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쭉 네, 구조물의 성능 평가, 그 다음에 기초도 해야 되고요. 비구조 요소도 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 기준은 비구조 요소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 검토도 있네요. 피어 리뷰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는 건축물이고 뒤에는 교량 같은 경우에서는 자료조사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이 들어가 있네요. 내진 예비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내진 성능 상세 평가를 해서 부재별로 교각, 받침 지지 길이 체크, 그 다음 교대, 기초, 액상화까지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건축물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물 평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뭘로 나뉘냐면 선형 평가 절차가 있고요. 비선형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형 평가 절차에서는 선형 정적과 동적 해석이 있고요. 비선형 정적과 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선형 정적을 사용한 데다가 선형 동적을 추가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선형 절차, 비선형 절차, 선형 정적 절차, 아, 비선형 정적 절차, 이건 좀 진하게 써야겠네요. 비선형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 아니오가 빠져 있는데요. 원래 이제 교재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절차 적용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yes면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아니오면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선형 정적 절차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예 하면은 비선형 정적 절차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는 거죠. 아니오고 선형 정적 절차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요 밑에 거를 사용하고요. 아니오이면은 선형 동적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입니다.